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대통령 공개 모욕 사건, 나토에서의 독일 프랑스 방위비 추궁, 총리 회담 거절과 도둑질 발언까지 트럼프의 강공 외교를 모두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현관으로 직접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 올렸고 3초간의 악수와 친근한 어깨 터치 후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장면이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계산된 심리와 프레임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디테일, 트럼프의 속마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전략이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정상들에겐 굴욕을 안겨줬지만 왜 한국 대통령 앞에서는 미소가 시작됐을까요? 지금부터 두 정상의 60분 심리전 그 뒷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하트, 영국 공영방송 BBC의 워싱턴 수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을 25년간 취재해왔지만 오늘 같은 장면은 처음이었죠. 오전 9시 53분, 백악관 웨스트윙 현관 앞에 온도계가 섭씨 19도를 가리켰습니다. 217명의 취재진이 프레스룸 모니터 12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제 이어피스에서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엇,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박수가 분당 105회로 뛰었어요. 셔터 소리가 초당 20회에서 갑자기 40회로 폭증했습니다. 백악관 정문을 통과한 이재명 대통령의 차량이 예정과 다른 경로로 움직였죠. 평소 국빈들이 정차하는 남쪽 입구가 아닌 웨스트윙 현관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정확히 3.5m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걸어 나왔죠. 비서실장 마크 해리슨이 황급히 뒤따랐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고 석조 계단 5개를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돌계단에 4번 울렸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오전 바람에 살짝 나부꼈죠. 제가 25년간 백악관을 취재하며 미국 대통령이 현관까지 나와 상대국 정상을 맞은 건 단 3번뿐이었습니다. 1985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2001년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오늘이었죠. 그것도 계단 아래 차량 앞까지 내려간 건 처음이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리는 순간 트럼프가 먼저 오른팔을 뻗었죠. 1.2초의 찰나였지만 카메라 셔터가 100번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악수하는 두 손의 높이가 정확히 가슴 중앙이었어요. 트럼프의 그 악명 높은 당기기 악수가 없었습니다. 팔꿈치 각도 110도, 악수 시간 3초, 압력은 적당했죠. 트럼프가 평소처럼 상대를 흔들거나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트럼프가 왼손을 들어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렸다는 겁니다. 친밀함의 제스처였죠. 옆에서 지켜보던 CNN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어깨를 두드리다니. 저도 펜을 놓을 뻔했어요. 마크롱과는 19초간 손을 놓지 않았고 아베는 앉은 자리에서 끌어당겼던 트럼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죠.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 연습한 흔적이었죠. 이 대통령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out personally, Mr. President.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셔터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터졌습니다.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트럼프가 오른쪽, 이 대통령이 왼쪽에 섰습니다. 5개 계단을 오르는 4초 동안 두 사람의 보폭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어요.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병렬 행진이었죠. 백악관 문턱에서 트럼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이 대통령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권했어요. 이 대통령이 고개를 저으며 애프터 유라고 했죠.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문을 통과했습니다. 의전 역사상 보기 드문 동시 입장이었어요. 저는 즉시 런던 본사에 타전했습니다. 백악관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프로듀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죠. 확실합니까? 강압 악수가 빠지는 순간 절반은 이미 풀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9시 53분 47초간의 현관 장면. 거래의 시작이 아닌 환대의 시작. 아직 회담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모든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오벌 오피스의 기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회담장 풀 기자단 중 한 명으로 입장한 저는 소파 뒤 3미터 지점에 섰습니다. 트럼프가 오른쪽 가죽 의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에 앉았죠. 두 정상 사이 거리는 정확히 1.8미터였습니다. 레졸루트 데스크 위 금색 시계가 10시 15분을 가리켰을 때 트럼프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 정치적 숙청이 진행 중이라던데요. 전임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됐다면서요? 트럼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선이 매섭게 이 대통령을 향했죠. 제 손에 든 녹음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한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트럼프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군 기지를 수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적절합니까?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압박의 신호였습니다. 백악관 참모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 대통령이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색은 한국 법원의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었고 미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한미군 법무참모도 현장에 입회했죠. 팩트만 나열했어요. 감정이 배제된 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초당 3회씩 규칙적으로요. 윤석열은 미국의 파트너였습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를 꺼냈죠. A사 2장이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문, 국회 봉쇄 명령서, 그리고 체포 리스트입니다. 미국 의회도 이미 브리핑 받으셨을 겁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트럼프가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트럼프의 질문이 이어졌죠.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대통령인 저도 정부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이 대통령의 대답이 또렷했어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변명을 기대했는데 오로지 절차와 원칙만 나왔으니까요. 트럼프가 의자에 등을 기댔죠. 공격적 자세에서 중립적 자세로 바뀐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트럼프가 훑어본 뒤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일하고 싶으십니까? 분위기가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압박에서 대화로, 추궁에서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죠. 방법론은 함께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15분간의 심리전에서 이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법치, 절차, 팩트로만 대응했죠. 감정을 자극하려던 트럼프의 시도는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공세를 포기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이미 판은 기울어졌으니까요. 주도권이 미묘하게 이동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오벌 오피스의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켰죠. 첫 라운드는 무승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정승이었습니다. 10시 22분 오벌 오피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트럼프가 커피잔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3번이나 반복했죠. 제가 25년간 봐온 트럼프의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보이는 신호였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두 정상 사이 1.8m의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기류가 달라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어떤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트럼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1초, 2초, 3초의 침묵 후 트럼프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21세기의 피스메이커로 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닉슨이 중국과 화해했고 레이건이 소련과 대화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차례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나오자 트럼프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썹이 올라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죠. 명예와 유산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펜을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트럼프가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방어적 자세가 풀린 거죠. 계속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가볍게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호흡과 속도를 맞추겠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마라톤에서 선두주자가 기록을 세우도록 돕는 러너처럼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페이스메이커라. 마음에 드는 표현이네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면 한국이 길을 닫겠습니다. 영광은 미국이 가져가고 실무는 한국이 담당하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번이나요. 완전히 빠져든 표정이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DMZ의 평화시설을 만들어 트럼프 평화센터로 명명하는 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트럼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 대한 집착은 유명했으니까요. 트럼프 평화센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펜을 놓을 뻔했어요. 15분 전만 해도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위치를 눌렀죠. 명예라는 스위치를요. 백악관 참모진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회담이 건설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레졸루트 데스크 위 시계가 10시 35분을 가리켰어요. 프레이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주연과 조연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였죠. 회담의 분위기는 완전히 재정렬됐습니다. 10시 37분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메모를 들고 들어왔죠. 트럼프가 종이를 받아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는군요. 어제 새벽 3시에.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순간 실내 온도가 2도는 떨어진 것 같았죠. 백악관 참모 3명이 동시에 태블릿을 켰고 블링컨이 폰을 꺼냈습니다. 제 심박수가 다시 분당 90회로 올라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정은도 관심이 필요한가 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떼를 쓰는 것처럼요. 트럼프가 픽 웃었어요. 아이라. 맞는 표현이네요. 35살 먹은 떼쟁이 아이. 어깨가 살짝 들썩였죠. 긴장이 풀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을 만나보셨잖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어요. 골프는 치십니까? 트럼프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골프? 김정은이요? 아니요, 그는 농구광이죠. 로드먼이 그러더군요. 손짓이 커졌어요.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다면 배울지도 모르죠. 내 스윙은 프로급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평양 골프장에서 3자 회담은 어떨까요? 9홀은 제가 앞에서 리드하고 10홀부터는 대통령께서 주도하시죠. 9홀은 당신이 리드하세요. 10홀째는 제가 역사 페이지로 쓰죠. 트럼프가 즉각 받아쳤어요.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복부가 흔들릴 정도로 웃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정상이 동시에 웃는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했어요. AP통신 사진기자가 셔터를 12번 연속으로 눌렀죠. 그중 한 컷이 1시간 뒤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골프를 배운다면 성질도 좀 나아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18홀 내내 참을성을 길러야 하니까요. 트럼프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가볍게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좋아합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운동이죠. 아이러니한 자기 평가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밝아졌어요. 블링컨이 작은 미소를 지었고 한국 측 배석자들도 긴장을 풀었죠. 7분 전만 해도 북한 미사일로 경직됐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겁니다. 진짜로 골프 회담을 추진해 볼까요? 트럼프가 반쯤 진담으로 물었어요. 판문점 골프장을 만들어서 말이죠. 비무장지대의 골프장이라.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벙커가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치였죠.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배석자들까지 함께였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25년간 수많은 정상회담을 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 건 드물었습니다. 레졸루트 데스크 위 시계가 10시 45분을 가리켰어요. 골프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된 15분이었죠. 유머가 외교의 다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웃음의 온도 마이너스 섭씨 37도, 인간의 체온. 두 정상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1.8m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확실히 좁혀졌어요. 10시 48분 이재명 대통령이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길이 15cm, 폭 5cm의 케이스였죠. 금색 걸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만년필이 누워 있었어요. 트럼프의 시선이 즉시 고정됐습니다. 평소 만년필 수집가로 알려진 트럼프였으니까요. 제가 서 있던 곳에서도 펜촉의 18K 금색 광택이 보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케이스를 트럼프 쪽으로 밀었어요. 한국의 장인이 2달 동안 수작업으로 만든 만년필이죠.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만년필을 들어올렸습니다. 무게를 가늠하듯 손 안에서 굴렸죠. 무겁네요. 정말 제대로 만들었군요. 뚜껑을 열자 굵은 펜촉이 드러났어요. 이 문양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봉황 문양을 새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죠. 봉황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펜 몸통에는 대통령의 이니셜도 새겨 넣었어요. 트럼프가 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섬세한 봉황 조각이 빛을 받아 반짝였죠.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달이나 걸렸다고요?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정확히 72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 지었죠. 하루에 3시간씩만 작업했다고 합니다. 장인의 집중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죠. 트럼프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방명록 가져와. 30초 후 백악관 공식 방명록이 도착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선물한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쓰기 시작했죠. 한미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8월 25일 마지막으로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트럼프가 방명록을 받아 읽었습니다. 황금시대. 위대한 미래.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황금시대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골든 에이지.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어요. 트럼프가 이번엔 자신의 펜을 꺼냈습니다. 몽블랑 149였죠. 방명록 옆 공간에 답례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You are a great leader. 그리고 덧붙였죠. This magnificent pen will sign historic documents. 날짜와 서명을 추가했습니다. 순간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트럼프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리더라고 쓴 겁니다. 백악관 참모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트럼프가 타국 정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한 건 극히 이례적이었으니까요. 두 정상이 방명록을 사이에 두고 악수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죠. 저는 25년 취재 경력 중 가장 상호 존중이 담긴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블링컨이 작은 미소를 지었고 한국 측 배석자들도 뿌듯한 표정이었죠. 봉황이 새겨진 만년필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물건의 교환이 아닌 진심의 교환이었어요. 이 펜으로 평화협정을 서명하면 어떨까요? 트럼프가 선물 받은 만년필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레졸루트 데스크 위 시계가 11시를 알렸어요. 굵은 펜촉은 굵은 결심을 남깁니다. 제가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죠. 봉황이 새겨진 수공 만년필과 황금시대를 약속한 자필 메시지. 그리고 뜻밖의 트럼프의 찬사. 이것이 2025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백악관 상황실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하 1층의 이 공간은 온도 19도, 습도 40%로 유지되고 있었죠. 벽면 전체를 차지한 12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루카스 바그너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 출신 전자전 전문가였죠. 제가 3년 전 베를린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충격에 가까운 경외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카스가 클리커를 눌렀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9,560. 이것이 지금까지 파괴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 숫자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죠. 트럼프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2만 대 가까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루카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이 전차들을 파괴한 드론의 평균 가격. $300입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15명의 참석자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루카스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었죠. 보십시오. $500만 T-90 전차가 $300 드론에 무력화되는 장면입니다. 7초면 끝나요. 정말로 7초 만에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핵심이 뭡니까? 드론의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루카스가 단호하게 답했죠. 탐지입니다. 앞으론 먼저 보는 쪽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법칙이 바뀐 겁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가 떴습니다. 매일 1만 대 이상의 드론이 전장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그중 90%가 정찰용이죠. 루카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차를 먼저 발견하면 $300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못 보면 $500만 소용없어요. 트럼프가 블링컨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불안감이었죠. 한국 전쟁 때는 언덕 하나가 중요했습니다. 루카스가 이어갔어요. 베트남에선 정글이 관건이었죠. 걸프전은 공중 우세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센서 우세입니다. 전쟁은 이제 먼저 본 자가 이깁니다. 제가 25년간 취재하며 본 브리핑 중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수조 원짜리 무기 체계가 수만 원짜리 드론에 무너지는 시대. 그 핵심은 탐지 능력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격추하는 데 쓴 미사일이 $100만입니다. $300 드론을 잡는데 $100만를 쓰는 거죠. 이기고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해법이 뭡니까?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탐지 기술의 혁명입니다. 루카스가 화면을 가리켰죠. 총성이 울리기 전에 센서가 먼저 작동해야 합니다. 새인지 드론인지 구분하고 위협 수준을 판단하고 최적 대응을 결정하는 AI. 그게 미래 전쟁의 핵심입니다. 상황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어요. 30분간의 브리핑이 끝났지만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전장의 법칙이 바뀌었고 그 변화의 속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오후 3시 2분 이재명 대통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죠. 13km 거리에서 촬영된 열화상 영상이었습니다. 붉은 점 3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펜타곤 기술 참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거리에서 저렇게 작은 표적을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죠.
한국이 개발한 AI 식별 레이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3km 거리에서 참새 크기의 물체도 탐지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새인지 드론인지 실시간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왼쪽엔 실제 영상, 오른쪽엔 AI 분석 화면이 떴어요. 빨간 점 옆에 텍스트가 나타났죠. 버드 마이너스 98.7%, 드론 마이너스 99.2%, 버드 마이너스 97.3%. 정확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루카스가 화면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크기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한데. 날갯짓과 프로펠러의 떨림을 수치로 분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죠. 새는 1초에 3에서 15회 날갯짓을 합니다. 드론 프로펠러는 초당 200회 이상 회전하죠. 그 미세한 진동 차이를 AI가 감지합니다. 트럼프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어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DMZ에서 6개월간 운용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북한 드론 17대를 모두 사전 탐지했습니다. 오탐률은 0.3% 미만이었죠. 펜타곤 기술참모 3명이 동시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 명이 손을 들었죠. 민간공항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이미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화면을 띄웠어요. 하루 평균 조류 충돌 위험을 89% 줄였습니다. 항공기 지연도 32% 감소했고요.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군사기술이 즉시 민간에 적용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거죠. 트럼프가 블링컨을 돌아봤어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제조 비용은 얼마입니까? 미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유닛당 15만 달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에 모두가 놀랐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이죠. 하지만 이 레이더 하나로 수백 대의 드론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루카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날갯짓과 프로펠러의 떨림을 수치로 분리합니다. 이게 핵심이군요.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AI가 학습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3만 시간의 비행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참새부터 독수리까지, 장난감 드론부터 군사용 드론까지요.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공동 생산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어요. 한국이 AI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방식이죠.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즉시 메모를 작성해 트럼프에게 전달했어요. 트럼프가 읽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실무진을 즉시 구성하세요. 시계가 오후 3시 20분을 가리켰습니다. 20분 만에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회의와 의구심이 확신과 협력으로 전환됐죠. 13km AI 레이더가 새로운 한미 협력의 상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45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온이 23도로 올라갔고 바람은 초속 3m로 불었어요. 324명의 취재진이 파열로 늘어섰죠. 두 정상이 나란히 연단에 섰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초당 50회 이상 터졌습니다. 저는 최전열에서 두 정상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6시간 전 현관에서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트럼프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였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았죠. 미국과 한국은 함께 미래를 봅니다. 13km 앞을 보는 레이더처럼 우리는 위협을 먼저 감지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CNN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죠.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트럼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다음 달 실무 협상에서 논의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정한 파트너라는 건 확실합니다. 구체적 숫자는 없었지만 톤이 부드러웠어요.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북 정책의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면 한국이 길을 닫겠습니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분담이죠. 오전 회담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표면의 온화함과 달리 내부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귓속말로 전해줬죠. 통상협상팀이 벌써 구성됐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관세가 첫 의제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8초간 이어진 악수였죠. 아침에 3초보다 길어졌어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듣진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차량 행렬이 출발하기 직전 트럼프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차 안에서 손을 들어 화답했죠. 언론은 이 장면을 화해의 제스처로 보도할 겁니다. 저는 프레스룸으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숫자들이 빼곡했죠. 9시 53분 현관 영접, 10시 20분 법치 응수, 10시 35분. 피스메이커 프레이밍, 11시 만년필 교환, 19,560대 전차 손실, 300달러 드론, 13km 탐지.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태도였어요. 트럼프의 거래 본능을 명예욕으로 전환시킨 심리전, 법치와 원칙으로 일관한 평정심, 그리고 기술 우위로 증명한 실력.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화학작용이었죠. 런던 본사에 최종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하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방위비, 통상, 대북 정책 등 모든 과제가 숫자로 결정될 겁니다. 프로듀서가 답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신중하게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의 미소는 시작일 뿐 결론은 숫자가 씁니다.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2025년 8월 25일 역사적인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로 첫 장을 열었고 다음 장은 디테일과 숫자가 써내려갈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